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교의 깊은 지혜를 쉽고 재미있게 함께 나누는 채널 불교의 향기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사성제 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그 따뜻한 반응 덕분에 오늘 이 팔정도편도 정성껏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성제 편을 못 보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눌러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풍성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성제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안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글쎄요 하고 잠깐 망설이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는 매일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가끔, 아니 꽤 자주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잠깐은 기쁘지만 어느새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 안에서 세상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풍성한 음식, 화려한 옷,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 밖에 나갔다가 늙은 노인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내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그 두려움 위에 세워진 쾌락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구나. 그 왕자가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 6년간 수행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에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팔정도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 팔정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정도를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라 각각의 항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퀴즈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도 준비했으니 편하게 함께 가주세요.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사성제를 잠깐 복습하고 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사성제는 4가지 고귀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고,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집,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멸, 괴로움은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도,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진리, 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을 훌륭한 의사로 비유해 볼까요? 의사가 먼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선언한 뒤 구체적인 처방전을 써주는 것. 팔정도는 바로 그 처방전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써주신 처방전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그것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팔정도의 8가지 항목을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개는 크게 3그룹으로 묶입니다. 정견과 정사유는 해악, 즉 지혜의 그룹. 정어, 정업, 정명은 계약, 즉 계율의 그룹.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악, 즉 선정의 그룹입니다. 지혜로 바르게 보고, 계율로 바르게 행동하고, 선정으로 마음을 깊이 닦는 것. 이 세 축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수행자를 해탈로 이끌어가는 것이 팔정도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상징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법륜, 즉 8개의 바퀴살을 가진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퀴살들은 하나의 중심에서 만납니다. 팔정도의 8항목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자랍니다. 오늘 그 연결을 하나씩 느껴가면서 가실 겁니다. 일부 팔정도란 무엇인가? 초전법륜, 팔정도의 첫 등장.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인도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 사슴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그 숲에서 막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5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법의 바퀴를 처음 굴렸다는 뜻이죠.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먼저 2가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삶, 다른 하나는 몸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삶. 부처님은 이 2가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왕궁에서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렸고 출가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극한의 고행을 6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몸을 괴롭힐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믿는 수행자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2 극단 모두 진정한 해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쾌락 속에서도 마음은 비었고 고행 속에서도 지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걸은 길이 중도, 즉 2 극단 사이에 균형 잡힌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이라는 글자의 깊은 의미. 팔정도에서 모든 항목의 앞에는 한자, 발을 정이 붙습니다. 영어로는 라이트, 팔리어 원어로는 삼마입니다. 그런데 이 삼마는 단순히 옳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삼마는 완전한, 철저한, 우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악기를 완전하게 조율한 상태처럼 삶의 모든 측면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상태. 그것이 정입니다. 반대말은 삿될 사입니다. 삿된 견해, 삿된 생각, 삿된 말. 팔사도라고 하면 팔정도에 반대되는 8가지 잘못된 길이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는 길이 어쩌면 팔사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팔정도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팔정도는 순서대로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팔정도를 1번부터 순서대로 닦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팔정도는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견으로 출발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서 8항목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함께 발전합니다. 정념을 닦으면 정견이 더 밝아지고, 정견이 밝아지면 정사유가 더 맑아지고, 정사유가 맑아지면 정어와 정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정견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정념을 닦아도 되나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괜찮습니다. 명상이 편하신 분은 정념부터, 말조심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정어부터, 세계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정견부터, 어디서 시작하든 나머지 항목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부, 지혜의 길, 정견과 정사유. 정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자, 이제 8가지 길을 하나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올바른 시각. 왜 팔정도의 첫 번째가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견해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 긴 연쇄의 출발점이 바로 견해, 봄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 팔정도가 그 방법이라는 것. 이 4가지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업과 과보를 아는 것입니다. 업, 즉 카르마라는 말은 요즘 일상어로도 많이 쓰이죠. 저 사람 카르마 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불교에서 업의 진짜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정견입니다. 세 번째는 삼법인을 아는 것입니다. 삼법인은 모든 존재의 세 가지 도장,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셋째, 무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벚꽃을 생각해보세요. 벚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꽃이 왜 지는 거야? 영원히 피어 있어야 해 라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무상이라는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꽃도 곧 지겠구나. 그러니 지금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자 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더 깊고 풍요롭게 다가옵니다. 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정견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맑고 더 선명하게 환상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견의 현대적 적용, 소셜미디어와 정보 홍수. 오늘날 정견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좋아할 것 같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자신의 견해만 강화되고 다른 시각은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친구가 멋진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견해가 작동합니다. 삿된 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리 불행하지? 비교, 질투, 우울이 올라옵니다. 반면 바른 견해는 이렇게 봅니다. 저 순간에 즐거움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여행도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나도 내 자리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자. 같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정견 수행은 알고리즘을 의식적으로 벗어나는 것,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현실이 아닌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사유, 마음속 생각의 방향. 두 번째 길은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정견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면 정사유는 그 시각으로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생각을 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업, 즉 행위라고 봅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품는 생각은 이미 우리의 마음 땅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다. 마음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출리사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내 행복과 연결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해사유, 악의와 증오 없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밉고 원망스러울 때 그 감정에 올라타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입니다. 셋째는 무해사유,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반대되는 삿된 생각은 욕심, 악의, 그리고 해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들이 꽤 자주 등장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무언가를 탐내는 생각, 심지어 나쁜 상상들. 정사유는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습. 지금 내 마음속 생각은?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나요? 배고프다는 생각? 내일 해야 할 일 걱정? 아니면 아까 누군가랑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것? 딱 30초만 눈을 감고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냥 바라봐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어떤 것들이 떠다니는지만 보세요. 침묵.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 생각들이 마치 구름처럼 지나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정사유의 첫걸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생기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부 계율의 길, 정어, 정업, 정명. 정어 말이라는 업. 세 번째 길, 정어입니다. 바른 말. 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업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누군가가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경우 있으시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의 파동은 길고 깊습니다. 경전에서는 정어를 설명하면서 피해야 할 4가지 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만드는 말. 저 사람이 너 뒤에서 이런 말 했더라 는 식의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거칠고 상처 주는 말입니다. 욕설, 폭언, 냉소적인 비난. 넷째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잡담, 악성 루머, 확인도 안 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반대로 정어는 진실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용도 좋고 방식도 좋은 말. 사실이고 친절하고 필요한 말.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르침 하나를 나눠드릴게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관문, 이것이 친절한가? 세 번째 관문,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이 3가지에 모두 예스가 나와야 말을 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어. 특히 오늘날 이 정어의 가르침은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댓글을 읽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게시물을 올립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느낌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온라인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익명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한 그 순간 그 말을 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독이 심어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댓글을 보든 안 보든 그 말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악한 말은 부메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지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 세 질문이 귀찮으시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일단 멈추는 것이 정어입니다. 정업,
몸으로 짓는 업. 네 번째 길은 정업, 바른 행위입니다. 정어가 입으로 짓는 업이라면 정업은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불교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전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극단적인 금지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길가에 개미를 일부러 밟지 않으려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폭력적인 언어로 누군가의 정신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 모두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교가 채식주의와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행의 깊이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둘째는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둑질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내 것이냥 발표하는 것, 탈세, 교통비 무임승차, 저작권 침해, 회사 시간을 사적으로 쓰는 것. 현대적 맥락에서 불투도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정직하게 얻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불사음, 감각적 쾌락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관계를 배신하거나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은 삶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수행의 문제입니다. 일상 속 정업 찾기. 정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보고 줍는 것, 힘든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식당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업의 실천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큰 그릇을 채운다. 하루에 선한 행위 하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명,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다섯 번째 길은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세요? 8시간? 10시간? 어쩌면 더?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일에 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사느냐가 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제가자, 즉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서 사는 일반 신도들에게 피해야 할 5가지 직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거래하는 일, 사람이나 동물을 사고 파는 일, 도축을 위한 고기 거래, 독극물을 다루는 일, 그리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주류나 마약을 거래하는 일.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거나 마음의 맑음을 흐리게 하거나 타인을 착취하는 일들입니다. 현대적으로 확장해보면 사기, 부정부패, 환경 파괴 산업,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정명에 어긋납니다. 반면 정명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세상에 이로운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불교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제가자에게 재산의 4분의 1은 생활비로, 4분의 1은 사업에, 4분의 1은 저축에, 나머지 4분의 1은 보시에 쓰라는 지혜로운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미 이 직업에 있다면, 스님, 저는 이미 정명에 어긋나는 것 같은 직업에 있어요. 그럼 저는 어쩌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완벽하게 윤리적인 회사가 드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방향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환경 안에서도 최대한 해로움을 줄이려 노력하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마케터라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보다 진실한 정보를 전하려 노력하고, 의사라면 돈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과 노력이 이미 정명의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100점짜리 정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여기서 1편을 마치고 다음 영상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